오늘은 지수와 지수 함수 얘기를 해보려고 해. 수원에 보면 이제 대수로 이름이 바뀌지. 거기 보면 지수 단원이 있고 지수 함수 단원이 있거든. 근데 아니 뭐 지수나 지수 함수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단원 왜 나눠져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는 2의 3승처럼 이 위에 달려있는 숫자를 말하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 번 곱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지수 함수로 발전돼서 다뤄지려면 지수 자체가 발전을 좀 해야 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 자, 지수는 뭐 하다가 생긴 거야? 자, 우리 곱하기가 뭐 하다가 생겼냐? 자, 더하기 하다 지쳐서 생긴 거지. 자, 2를 5번 더하래. 5번만 해도 쓰기가 불편해. 근데 2 곱하기 100, 2를 100번 더해라. 자, 이런 걸 시키면 그걸 어떻게 다 써? 그러니까 더하기 하다가 이건 비효율적이다, 귀찮다, 그러면서 생긴 게 곱하기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지수는 뭐 하다가 생겼냐? 곱하기를 반복하다가 생긴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3번이나 적자니 피곤하니 이걸 한 방에 줄여서 쓰자, 그러면서 지수가 생겼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지수의 개념이 그래서 2를 몇 번을 곱했냐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지수 자리에는 당연히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를 3번 곱했다, 2를 5번 곱했다 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2를 4분의 3번 곱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는 응당 자연수만 들어가는 거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지수를 다루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단 말이지. 자, 2의 5승 곱하기 2의 3승 하면 2가 5개 곱해져 있는데 3개 곱해져 있는 거를 또 곱했다. 그러면 2가 총 몇 개 곱해져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 5개에다가 3개를 곱했으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2의 어떤 m승이 있고 2의 n승이 있게 되면 이거는 2의 m 플러스 n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지수 법칙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2의 5제곱을 전체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2가 5개 곱해져 있었잖아. 그런데 이 전체를 3번 곱하자 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2가 총 15개가 들어있겠지. 그러다 보니 2의 15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지켜보면서 지수 법칙을 정리해보면 2의 m승에 전체의 n승을 하게 되면 이거는 m하고 n이 곱해진 지수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지수에 대한 컨셉이 발전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직은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지. 그러면 m 플러스 n은 자연수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면 mn은 당연히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지수는 항상 자연수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어. 자, 그런데 나누기를 해보면 2의 5승 나누기 2의 3승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야. 위에 2가 5개 있었는데 분모 자리에는 2가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없어지면서 2가 2개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2의 m승 나누기 2의 n승을 하게 되면 2 m-n승이 되겠다. 그래서 m-n이 지수가 되겠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 2의 5승을 2의 5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분자에도 2가 5개, 분모에도 2가 5개니까 이게 1이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얘를 우리가 정리한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 2의 5-5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2의 0승과 같잖아. 그러면 드디어 2의 자연수승이 아닌 지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런데 2의 0승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해볼 수 있잖아. 2를 0번 곱했다는 거는 2를 곱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갖잖아. 그러면 2를 곱하지 않았다 라는 거는 0이 아닌가? 이게 1인가? 뭔가? 라는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래서 뭐가 맞나? 아니 2를 아무것도 안 곱했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럼 0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리적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2를 3개를 곱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2를 3개를 곱했다 라고 말하면 2의 3승, 8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2를 3개를 곱할까 하다가 아니야, 안 곱할래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 그러면 2를 안 곱한 상태일 거야. 그런데 다시 마음을 바꿔서 아니야, 2를 3개를 곱할래 라고 해서 2를 3개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2가 몇 개 곱해져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3개를 곱하려 하다가 안 곱해야지 해서 마음을 바꿨다가 아니야, 그냥 곱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다시 바꾼 거야. 그러면 결국 2가 3개 곱해져 있겠지? 그러니까 2를 안 곱하려고 했는데 2를 3개를 곱하기로 마음을 바꿔 먹으면 결국은 2가 3개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의 영승을 0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거는 0 곱하기 8이 8이다 라고 쓰게 될 거 아니야. 근데 2의 영승을 1로 계산한다면 1 곱하기 8은 8이다 라고 쓰게 될 거라고. 그러면 계산상 봤을 때 0 곱하기 8은 8이 아니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아래 거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숫자를 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봐봐. 5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5를 건드리고 싶어 해.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한테 야, 니네 5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 그러면 더하기는 뭘 해야 될까? 더하기는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될 거야. 그런데 곱하기는 뭘 해야 될까? 곱하기는 곱하기 1을 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더하기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5 더하기 0을 하겠다는 거고, 곱하기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곱하기 1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그 국어적인 의미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려면 연산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2를 곱하지 마. 2를 한 개도 곱하지 마. 그러니까 곱하지 말라는 건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를 한 개도 곱하지 않으면 2의 영승은 곱하기적 관점에서는 1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수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0도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지수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0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자, 그러면 다른 숫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2의 5승을 2의 3승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2의 3승을 2의 5승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분자에는 2가 3개 있고 분모에는 2가 5개 있겠지. 그렇게 되면 약분을 하고 밑에만 2개가 남으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정리한 지수 법칙을 좀 활용을 한다면 2의 m승 나누기 2의 n승은 2의 m-n승이다 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2의 3승 나누기 2의 5승은 2의 3-5승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음의 정수도 들어가네. 그런데 음의 정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보니 같은 지수지만 음수를 양수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음수 지수는 역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0.001은 1000분의 1이잖아. 이거는 10의 3승분의 1이고 얘를 다시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 자리에는 자연수 0 뿐만이 아니라 음의 정수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정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정수만 가능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0과 음의 정수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데 정수 말고 다른 것도 된다고? 다른 게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점점 더 발전을 하는 거야 지수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6의 2분의 1승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6을 반개만 곱한다. 자, 이 말이지. 6을 반개만 곱한다. 6을 반개 곱하라고? 3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6을 반개만 곱한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생각하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자, 6이 반개가 곱해져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6을 반개 더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6이 몇 개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될까? 반개씩 2번 곱했으니까 6이 드디어 1개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될 거야. 그렇다면 6이 반개 곱해져 있는 이 6의 2분의 1승이라는 숫자를 3이라고 해석한다면 3 곱하기 3은 6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6을 반개 곱한 이 상태는 자, 6의 2분의 1승을 어떤 수 A라고 생각을 잠깐 해본다면 A를 제곱했더니 6이 나왔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6의 2분의 1승은 오히려 루트 6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제곱근들이 있잖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루트 6은 2제곱근을 말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2가 조그맣게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 3제곱근 8은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의미해.
여기에 루트 6이 2번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제곱근이 유리수 지수랑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 자, 3제곱근 8은 8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런지 잠깐 들어봐. 8을 3분의 1개 곱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3분의 1개 곱해진 상태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8을 그러면 3분의 1개씩 3번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게 드디어 8이 1개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이걸 어떤 수 A라고 표현을 한다면 A를 3번 곱했더니 8이 됐네? 사실 그러면 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거를 3번 곱하면 8이 되는 수라고 적는 루트를 이용한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랑 똑같잖아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8의 3분의 1승은 3제곱근 8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 7의 4분의 9승은 과연 어떤 숫자일까? 자, 7을 4분의 9개 곱한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7을 4분의 9개 곱한 녀석을 아예 4개를 곱해버리자. 그러면 7의 9승이 될 것이다. 7의 4분의 9개를 4번 곱했으니까 이제는 9개가 됐겠지. 그러니 7의 4분의 9승은 4제곱근 7의 9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지수 자리에는 정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리수도 전부 다 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실수 중에 아직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건 무리수가 있잖아. 무리수는 지수에 올 수 없는가? 그런데 무리수도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자, 무리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2의 루트 2승이 있다 라고 해볼게. 루트 2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다 보면 이게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끝이 없이 진행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 크기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 대략적 크기를 조사를 하다 보면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2라는 숫자는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잖아. 그러니까 2의 A승과 2의 B승이 있었을 때 2의 B승이 더 크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A보다 B가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러니 이런 특징을 이용하면, 자, 2의 1승과 2의 제곱 그리고 2의 루트 2승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2의 루트 2승은 2의 1제곱 그리고 2의 2제곱 사이에 끼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좀 해본다면, 자, 먼저 2의 1제곱은 이런 데 있고 2의 2제곱은 이런 데 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이 사이 어딘가에 2의 루트 2승이 있겠구나 를 알게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간격을 좁혀 들어가면 2의 루트 2승이 어디에 있는지 점점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1제곱, 2의 제곱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좁혀. 자, 2의 1.4제곱 그리고 2의 1.5제곱으로 하면 2의 1제곱보다는 2의 1.4제곱이 더 커져 있을 거고 2의 2제곱보다는 2의 1.5제곱이 더 작아져 있을 거니까 2의 루트 2승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져. 자, 그렇다면 더 좁히는 거야. 2의 1.4제곱, 2의 1.5제곱을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2의 1.41제곱 그리고 1.42제곱을 가지고 비교하면 더 좁혀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는 루트 2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그래도 점점 더 루트 2에 가까운 지수를 채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루트 2보다는 크긴 크지만 그래도 점점 더 가까운 수를 계속 채택을 해나가면 이 왼쪽에 있는 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 가까워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 숫자가 될 수는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2의 루트 2승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유리수 지수를 이제 인정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유리수 지수의 지식을 가지고 무리수 지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무리수 지수의 지점은 정확하게 딱 한 점만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지수 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드디어 y는 2의 x승, y는 3분의 1의 x승 이런 지수함수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y는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지.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지점은 2의 0승이 될 거니까 항상 0,1을 지나가게 될 거야. 3분의 1의 x승을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3분의 1의 x승에도 x자리에 0을 넣으면 y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0,1 이 지점은
모든 일반적 지수함수의 만남의 광장이지. 모든 지수함수들이 다 이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이 점을 주인공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수함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보면 또 굉장히 효율적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2의 x승이라고 썼는데 x 자리에, 이 지수 자리에 만약에 유리수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무리수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무리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파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겠지. 자연상수 2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숫자들이 지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지수함수는 연속함수가 아니게 돼버려.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봐야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두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 함수의 정의역이 반드시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숫자들을 담아서 함수를 다룰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활용도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지수 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올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원 그리고 대수 과목에 보면 지수에 대해서 먼저 약간 다뤄주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수함수 단원으로 넘어가서 더 깊은 내용들을 다뤄보게 되는 거지. 그냥 문제만 푸는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보게 되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꽤 중요해.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익혔으면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어. 오늘은 여기까지.